시험 일정 어떻게 할지 좀 이제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선 다음 주 금요일에 정기평가를 보잖아요. 네, 지금 정기평가 범위는 아까 저번 시간까지 한 114까지예요. 네, 거기까지가 범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정기평가가 끝나면 바로 시험 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우선 9월 9일부터 시험 대비를 할 거예요. 9월 9일.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제 고등수학은 우선 뒷부분은 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 오늘 나갈 거고, 아마 그때쯤 되면 명제 좀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시험을 빨리 보는 사람들이 있죠. 청운이랑 여기 있는 상명이랑 신현이랑, 네, 이렇게 세 학교도 빨리 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니네는 시험이 끝나도 나와요. 자,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시험이 끝나도 나오는데, 이 끝난 다음에 이 첫째 주랑 둘째 주까지만 나오고, 셋째 주가 거의 애들 대부분이 시험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를 그냥 다 쉬게 할 거야. 셋째 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험 끝났다고 못 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늦게 논다. 네, 생각하시면 돼서 첫째 주랑 둘째 주만 우선 나오면 뭐 시킬 거냐면 2학년 2학기 기말 부분 좀 연습시킬게요. 그냥. 2주 동안 나오면 되나? 네, 2주 동안 나오는데 또 쉬는 날이 우리는 월수금이니까 9일날은 빨간 날이어서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는 총 나오는 거 생각해 보시면 한 4번, 5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다 왔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자, 저희 주말 보충 그럼 언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빨리 보는 니네들만 우선은 9월 7, 8일부터 좀 주말 보충 먼저 시작하고 9월 9일이 원래 시험 대비 시작인데 7, 8일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때가 추석이어서 이때 14, 15를 못해. 그러네. 근데 그 다음에 20, 22는 할 수 있고, 근데 상명은 26일이 시험이야. 그럼 너 27, 8을 안 하면 주말 보충 한 번 하고 시험 봐야 돼. 그래서 니네 좀 빨리 보는 애들은 그래서 시험 대비 교재를 좀 한 타임 정도는 먼저 시작을 할까 지금 그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냐? 네. 만약에 제가 수학 시험이 26일이면 25일 날 저번처럼 네, 좀 해야죠. 27일이면 목요일 날 해도 돼요? 목요일 날 해도 되죠. 네. 그러면 25일 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네가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시험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늦게 보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시험 대비 기간이 15일까지였는데 그거를 인왕까지 좀 포함을 시키려고 명지랑 인왕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18일까지 시험 대비 기간으로 좀 바꿨어요. 네. 근데 어차피 정원은 그 다음 주기 때문에 니네한테는 해당 사항은 없어. 근데 진도 시작은 10월 21일부터 정상적으로 진도 시작을 할 거고, 근데 그때가 정원은 시험이죠? 네, 그래서 뭐 빠지게 되면은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시험 때문에 뭐 공부해야 돼서 빠지게 된다 그러면 한 다음에 뭐 나중에 따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원은. 어쩔 수가 없어. 네, 정원은 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최대한 지금 시험 대비 기간을 늘린 거야. 네, 늦는 학교가 있어서. 근데 정원까지 늘릴 수는 없어서 그렇게 우선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이 나오면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집합 부분에 이제 연산입니다. 네. 연산하는 것도 뭐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용어나 기호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외우셔야 돼서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부분을 좀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합집합이랑 교집합 이렇게 얘기했는데 합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더한 게 합집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합끼리 서로 다 더했다. 네, 그러면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은 겹치는 것만 구하는 게 교집합.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뭐라고 하냐면 6의 약수 뭐 이렇게 할게요. 1, 2, 3, 6이 있어. 자, B라는 집합이 있어.
자, 그러면 B라는 집합은 8의 약수라고 생각할게요. 1, 2, 4, 8 이렇게 썼어. 자, 그러면은 내가 A랑 B에 겹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겹쳐요? 1. 1, 2가 그럼 이 겹치는 부분이 이 자리잖아요. 그림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1,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남은 3, 6은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B쪽을 보면 1, 2가 겹쳤으니까 4, 8은 여기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A 합집합이라고 하면 A 합집합 B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합친다는 얘기는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쓰는데 보통 이게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컵이라고 해요. 컵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A 합집합 B는 지금 1, 2, 3, 4, 6, 8을 다 쓰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다 쓰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U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인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캡이라고 해요. 모자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캡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겹치는 게 1, 2가 겹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좀 더 얘기를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A 차집합 B 이것도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다 빼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빼라는 의미는 겹치는 걸 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게 A잖아요. 그러니까 A가 1, 2, 3, 6이 있는데 겹치는 걸 빼라고.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3이랑 6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림으로 보시면 요 자리가 A 차집합 B야. 그럼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B 차집합 A. 이해되실까요? B에서 겹치는 걸 뺀 거죠. 그게 B 차집합 A. 그래서 쓸 때는 4, 8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그림으로 계속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자, 요 그림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A, B를 이렇게 정해놓고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전체 집합을 U라고 표시하거든요. 자, U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1부터 9까지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 A 합집합 B에 1, 2, 3, 4, 6, 8이 있으니까 남는 애가 있죠? 네, 그럼 남는 애가 뭐가 남아요?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태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얘기하냐면 A에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이제 A의 여집합이라는 얘기야. 이건 무슨 의미냐면 A에 있는 것만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시를 해보면 요 부분만 얘기하는 거. 이거의 반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4, 8, 5, 7, 9를 쓰시면 돼요. 집합으로. 보이시나요?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그러면 뭘 써야 되겠어요? 3, 6, 어. 7, 9. 3, 6, 5, 7, 9를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계속 하는 거야. A 빼기 B의 여집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3, 6, 9, 7. A 빼기 B가 여기였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1, 2, 4, 8, 5, 7, 9를 쓰셔야 돼요.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야 돼. 그림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서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할 거야. 모양 계속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쉽거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지금은 A랑 B의 집합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C라는 집합이 하나 더 있으면 C라는 집합이 하나 더 있으면 이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좀 쉬웠던 거고 여기서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여서 조금 어려워요. 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기본 내용은 그겁니다. 네, 그래서 교집합은 요 색칠된 부분이다. 네, 그 다음에 합집합은 요 전체다다. 자, 그 다음에 뭐 서로소가 나왔어요. 서로소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A라는 집합이 있을 거고 B라는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겹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는 없으면 뭐예요? 공집합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게. 그러니까 서로서라는 얘기가 나오면 네, 그거는 A 교집합 B. 그러니까 이 A랑 B에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자,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품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여러 개가 나왔죠. 지금 부분집합도 우리는 배웠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자, 지금 A 합집합 B는 A가 포함이 되냐, 네, 그러니까 부분집합 관계에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도 다 표시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체적으로 네, A 합집합 B에는 A도 부분집합이고 B도 부분집합이고 A 교집합 B는 A에 다 포함되니까 A의 부분집합이고 B의 부분집합도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죠. A란 집합이 있는데 공집합이랑 합쳐봤자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공집합은 없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는 A 합집합 공집합은 A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공집합은 겹치는 게 당연히 없겠죠. 아무것도 없고 공집합이 없으니까. 그래서 파이가 된다. 자, 이 얘기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 자기 자신끼리 합치면 자기 자신이 되겠죠. 당연히 합집합은. 자기 자신끼리 겹쳐도 자기 자신이 나온다. 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랑 A의 교집합이랑 합쳐도 A다. 그러니까 A가 원래 이건데 여기에 A의 교집합은 이 자리잖아요. 네, 어차피 합쳐봤자 A가 되는 거겠죠. 야, 그 다음에 A랑 A 합집합이랑 겹치는 것도 A다. 네, 자, 한마디로 교집합은 다 포함이 되면 작은 걸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도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네, 합집합은 큰 걸 쓰는 거고, 네, 아니 큰 거 하면서 왜 얘한테 또 걸 쓰냐? 큰 걸 쓰는 거고, 네, 교집합은 작은 걸 쓰는 거고, 네, 똑같은 애가 겹쳤을 때. 그래서 그런 생각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모양 형태 다 봐주시고 A 그 다음에 A 교집합 그렇게 돼서 합치는 거니까 얘랑 얘를 그냥 합쳤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A가 있고 전체가 있으니까 겹치는 거는 그럼 A만 겹쳤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저런 기본적인 거 좀 생각할 수 있으셔야지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잘 보여요. 여러 가지가 이제 나중에는 복잡하게 좀 섞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집합 아까 얘기했어요. 네, 전체 집합을 우리는 보통 U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A의 반대쪽을 봐라. 네, 그 얘기 한 겁니다. 차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얘기했죠. 네, 자, 이 부분이 차집합. 그러니까는 여기가 A 차집합 B 자리고요. 여기가 A 교집합 B 자리고, 여기가 B 차집합 A 자리인 거야.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그림이랑 이 식이랑 부분별로 이렇게 볼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가 A 합집합 B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뭐 U라고 표시하는 거는 유니버셜의 약자여서 U라고 표시한다. 자, 뭐 이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C도 왜 C라고 쓰는지 네, 나와 있죠. 자,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뭐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아까 요 그림을 가지고 봤을 때 A가 여기 있어요. 근데 A가 요거고요. A의 여집합이 여기잖아요. 근데 얘랑 합치면 전체다. 이 얘기죠. A랑 A의 여집합은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집합이다. 네.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의 반대는 전체겠죠. 네. 그러니까 전체의 반대는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을 했다. 그 얘기는 A의 여집합이 있는데 얘 다시 반대 여집합을 한 거야. 그러니까 A로 다시 바꾼 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A의 여집합을 했는데 다시 이 여집합에 또 여집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전체에서 A를 빼면 A의 여집합이 남을 거고. 보이시죠?
A 빼기 B를 했을 때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A 빼기 B 자리가 아까 여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얘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자, 저거를 이제 표시를 해보면 자, 우선은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이 상태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A는 요 자리죠? 네, 요 자리가 A가 될 거고 B의 여집합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B의 여집합이 여기일 거예요. 요 자리가 B의 여집합이겠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고 한 부분이 요게 겹쳤다는 게 보여요? 둘 다 겹친 데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랑 같은 말이다. 네,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A에서 A의 교집합 빼면 A의 차집합 B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 전체에서 B를 빼도 A 차집합 B입니다. 합집합에서 B를 빼도. 네, 그 같은 얘기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B의 여집합 빼기 A의 여집합으로 한 것도 A 차집합 B랑 같다. 자, 요거에 대한 걸 다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식을 좀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 내용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다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몰라도 그림을 각자 그린 다음에 생각해 봐도 돼요. 그러니까 각자 그린다는 얘기가 지금 뭐 이런 거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뭐 맨 마지막 거 이걸 생각하신다면 전체가 있고 그러면 B의 여집합을 제가 색칠을 하면 B의 여집합이 여기고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빼기 A의 여집합인데 A의 여집합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색깔이 똑같네. 네. 이 부분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B의 여집합 초록색에서 A의 여집합을 제외한 남는 게 뭐냐 그러면 얘가 남았지. 여기만 색칠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림으로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식으로 좀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의미 자체가 A가 큰 봉지고 B가 작은 봉지인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A랑 B 합쳐봤자 A죠? 그림 그리고 생각하시면 돼요. A랑 B 겹치면 B죠? 요 그림 보시면 B에서 A 빼면 아무것도 없겠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건데 그러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고 자 A의 그러면 여집합해야 되니까 전체 집합을 봐야 되겠죠. A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잖아요. 근데 B의 여집합은 아니야 A의 여집합은 색깔을 또 칠해야 되겠네. A의 여집합이 여기면 그러면 B의 여집합이 얘까지 포함해서 여기죠.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다? 자,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색칠이 많이 돼 있냐? 그러면 B의 여집합이 더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랑 B에 겹치는 게 없으면 이 얘기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런 말이 없으면 보통 우리는 기본적으로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겹치게 그리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없으면은 그냥 저렇게 떨어뜨려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A에서 B를 못 빼죠. 겹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A 자기 자신 되는 거죠. B에서 A도 못 빼니까 B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준이 앞에 거니까 빼기는 앞에 거에서 뒤에 있는 거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남는 것도 앞에서 남았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남는 걸 쓰는 거예요. 앞에 거에서.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자 색칠하면 여기겠죠? 그러니까 A가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된다. 이 얘기고 A의 여집합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로 보면 네. 얘기할 게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자, 그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몇 번까지 오늘 설명하는 게 좋을까?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좀 힘들겠죠? 오늘은 몇 번까지 있냐? 5번까지 있네요. 우선 해보고 니네들 표정을 좀 봅시다. 네, 자, 네. 해보고 표정을 좀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A는 12의 양의 약수, 그러니까 12의 양의 약수라고 하는 거는 1, 10이랑 그 다음에 2, 6이랑 3, 4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6개 중에서 A는 짝수래요. B는 3의 배수고요. 자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게 있어요? 6. 네, 그럼 이 자리가 6이겠죠. 그죠? 그냥 봐도 우리는 A 교집합 B가 6이라는 걸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12도 있죠. 여기 12도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그냥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6이랑 12를 썼으니까 A는 짝수래요. 6이랑 12 빼고 짝수 뭐 있어요? 2랑 4 있죠? 여기가 2랑 4가 되겠죠. 그래서 A차 집합 B 자리는 네, 2랑 4 우선 써놓고 그 다음에 B차 집합 A 자리도 보여야 되겠죠. 3의 배수 6이랑 12 빼고 3의 배수 그러면 3분이 없죠. 네. 자 그럼 사용 안 한 거 있어요? 1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합집합의 반대 밖에 있으니까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보기에 그게 있으면은 네, 바꿔주시면 되는 건데 자 제일 처음에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 아까 전에 배운 거에서 외워놨으면 좀 쉬웠죠. 이게 A 빼기 B야. 모르면 확인하시면 돼요. 이 그림으로 겹치는 걸 확인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네 그러니까 모르면 확인하시는 거고 외워두면 A 빼기 B가 더 우리가 봤을 때 쉽게 보이잖아. 이게 쉽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걸로 바꿔놓은 다음에 예, 집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네 2, 4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이거 이제 연산 방식인데 얘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이 분배 묶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묶을 수 있어. 이렇게 묶을 건데 어떻게 묶는 거냐면 안에 있는 거를 여집합은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A 여집합은 A겠죠? 반대로 하면 합집합은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은 B는 반대로 하면 B의 여집합인 거야. 얘랑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가로로 묶으면 원래 있던 얘를 반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바꿨냐? 그냥 풀어도 되는데 왜냐면 방금 얘를 구했잖아요. 1번을. 이게 2랑 4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거 반대를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보기가 훨씬 편하죠. 그래서 2랑 4 뺀 나머지니까 얘는 1,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1, 3, 6, 12. 자, 요게 2번 답이 되는 근데 거죠. 저거를 A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요? 응? 저거 뭐 얘기하세요? A 응. 교집합 B 여집합 네. 집합을 A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얘도 이렇게 묶고 싶다고? 예? A, B로 나타낸다. A, B로 나타낸 게 이건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이해 못했어요. 그 반대 그 2번 그러니까 2번처럼 하고 싶다는 얘기죠. 요렇게 바꾸고 싶다는 얘기가 가로?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뭐예요? 똑같은 얘기잖아 이거는 얘랑. 뭐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표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나도 그래야지 설명을 해주지. 저렇게 A-B처럼 저렇게 가로 없고 살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아까 앞에 이것도 있었잖아요. 이게 A 차집합 B였으니까 아까 전에 하면 A에 A 교집합 B랑도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 다 외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거 앞 페이지에 5번 있죠.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 5번을. 그래야지 니네가 편하게 쓸 수 있어. 요거를 다 알아야지. 여기 시험범위 아닌 거죠? 어? 여기는 시험범위 아닌 거죠? 요번 정기평가 시험범위 아니에요. 네. 자, 니네가 이 단어를 시험 보는 건 언제냐? 11월. 아 이게 또 범위 들어가요? 11월 달에 올해 마지막 정기평가가 있죠. 슬프다. 네, 11월 달에. 이게 범위 그때 시험 들어가는 게 보니까. 이 부분은 11월 7일이요? 아마 그럴걸요? 8일인가 7일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진도 거의 안 나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배우고 우리가 정기평가 본 다음에 조금 더 나간다 그랬잖아. 명제 한 중간 정도 나갈 거야.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 볼 때까지 2주뿐이 없어. 명제 2주 좀 더 배우고 하니까 아마 여기 부분이랑 명제까지가 시험 범위야. 문제가 뭐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명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뭔지 알아요? 아니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저 알잖아. 이등변 삼각형의 마주본 정의. 아니 마주본. 마주본 아니야. 어? 이웃하는 두 개는. 그래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 변의 길이 두 개가 같다. 이게 정의잖아요. 그럼 원래 그걸 문장으로 쓰면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으면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문장으로 썼을 때. 그러면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를 뭐 이렇게 가정이라고 쓰고 그 결과를 이등변 삼각형이다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결론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구분해서 그 문장이 맞는 설명인지를 구분하는 게 명제예요. 참 계산하는 거 있는.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식 유도하는 것도 있어. 문장으로만 나오는 거 아니야. 유도 이게 식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유도하는 거여서 어려워. 생각보다 식 쓰는 거 되게 어려워. 식 쓰는 거. 차라리 말로 나오는 게 쉬워. 오히려. 네, 그래서 되게 좀 어려워요. 거기. 말장난이 좀 심하고 여러분들의 낚는 문제들이 겁나게 많고. 네, 자, 뭐 그래서 전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거 명제로 어려운 문제들 그런 거 나오잖아. 문제적 남자 보면은 그런 거에 나와요. 문제적 남자요? 옛날에 막 그 멘사 문제 풀고 막 그거 있었잖아. 전현무가 막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네. 네. 거기 그런 문제 보면은 명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말 되게 어렵게 꽈서. 그게 다 명제예요. 말 어렵게 해가지고 문제 내는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도, 네, A 빼기 B의 여집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이제 그림으로 안 하고, 이 원소나요법으로 해볼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A가 지금 뭐 있어요? 2, 4, 6, 10이잖아요. B의 여집합이 뭐예요? B의 여집합. 1, 2, 4죠? 보여요? 예. 1, 2, 4라는 거 위에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뺀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6이랑 12가 남죠. 그러니까 얘 답은 6이랑 12. 이렇게 하면 원소나요법으로 계산한 거죠. 그림 안 그려도 그래도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잖아요. 네. 그림으로 어차피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도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이해 되실까요? 네.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손가락으로 하나씩 가려. 여집합으로 이렇게 하면 A 여집합이다 그러면 A만 가리고 나머지 봐. 네, 자 그렇게 보는 거야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얘도 방금 얘처럼 이렇게 반대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앞에 공식을 외우셨다면 A 차집합 B랑 같은 게 아까 공식 가로 5번 공식에서 B의 여집합 빼기 A의 여집합이랑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와 있는 얘는 여기 B 빼기 A의 여집합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A, B를 바꿨죠? 그리고 둘 다 여집합을 붙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A, B를 바꾸고 네, 위치를 바꾼 다음에 원래 B의 여집합이 있었으니까 A 여집합 이렇게 쓴 거야. 얘랑 같은 말이다. 네. 이해되실까요? 우선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네, 자, 그냥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이렇게 써서 확인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선 하세요. 네. 우선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에서 A 여집합을 빼라 그랬으니까 전체를 위에 그림 보시면 전체는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A 여집합은 지금 뭐야 A 여집합이니까 뭐 있니? 1,3뿐이 없죠? 네.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은 그냥 A인 거죠. 예고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답이 2, 4, 6, 12가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면 네. 다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그렇죠? 머리를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순서도 좀 잘 지키셔야 되고 네, 부분별로 그림 먼저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생각해.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계산할 때 원소납으로 원소를 써놓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 외워놨다고 치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전체 그려놓고 항상 기본 모양은 이렇게 그리라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그려놓고 자 겹치는 게 여기가 7이고요. 네. 그 다음에 A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반대되는 거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얘는 다시 쓰면은 B 빼기 A예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 빼기 A니까 여기가 3, 5예요. 이 자리가 3호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을 거고 A 합집합이 여기가 2, 4, 6이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만 나왔잖아요. 그럼 전체에서 남은 거 이제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이고 그 다음에 2, 3, 4, 5, 6, 7 여기 8, 9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A 집합이 뭐냐 그랬으니까 당연히 1, 7, 8, 9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쉽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그냥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그림에다가 위치만 알아놓고 네. 그래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A차 집합 B가 5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 빼면 5만 남아야 되는 거야. 얘만.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무조건 뭐가 있겠어요? 2랑 3이 있어야 돼요. 2랑 3 빼야 되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2랑 3을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얘가인지 모르죠. 그리고 A에 대해서 뭐 나와 있는 것도 따로 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먼저 얘가 2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를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표시를 하시고 A 빼기 1이 2야. 자 이렇게 해서 그럼 A가 3이잖아. 그럼 3을 대입해 봤을 때 맞냐 틀리냐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집합을 먼저 써보면 3을 대입하니까 2, 3, 5, 4 이렇게 되네요. B 집합도 3을 대입하니까 4, 그 다음에 2, 3 대입하면 3? 그러면 4, 2, 3 빼면 5 나오는 게 맞냐? 그럼 얘는 맞는 거죠.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도 근데 맞는 거 다 찾는 거야? 아니죠? 그냥 이렇게 찾는 거죠? 네, 이것만 찾았으니까 끝난 겁니다.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뭐 대입하는 거죠. 방법이나 그런 게 딱히 뭐 특별하게 있지는 않아요. 다음 필수의 제 4번. 자,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A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고 B가 이 안에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전체 집합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건 아니고 A랑 B랑 같아도 부분집합이 되니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해될까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작을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놓으시고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랑 B랑 겹치는 건 B다. 맞죠? 그러니까 맞는 거. 이걸로 생각해도 맞죠? 네. 겹치는 거. 자, 그 다음에 A랑 B랑 합치면 A죠. 네. 얘는 B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는 A가 되니까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A에서 B를 빼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여기가 남죠.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 되지만 얘는 안 되죠. 첫 번째 거는. 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얘는 아까 전에 뭐 이걸로 계산해도 되지만 아까 제가 바꾸는 거 얘기했었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랑 같은 거잖아요. 지금 요 식이. 이거 이해돼요? 그냥 여집합 쓰고 얘를 다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집합의 반대는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으로 바꾸고 A의 여집합의 반대는 A니까 A라고 쓰고 B의 반대는 B의 여집합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가 이렇게 생기면. 자, 그러면 요건 또 우리가 뭐라는 걸 아냐면 A 빼기 B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A 빼기 B를 하면 방금 요 색칠한 부분이었잖아요. 그거에 지금 반대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다른 색으로 칠하면 여기랑 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가 될 수는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로 생각하면 맞는데 이걸로 생각하면 틀리는 거니까 둘 다 맞아야지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B의 여집합이랑 A의 여집합.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A가 더 큰 거니까 여집합을 하면 A가 더 작죠. 반대는. B가 더 작은 거니까 여집합을 하면 얘가 조그마니까 반대가 더 크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그럼 B의 여집합이 더 크니까 얘는 바뀌었어야죠.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돼 있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고르는 거야. 솔직히 좀 익숙해지면은 뭐 쓸 게 없죠. 그냥 생각하고 그냥 푸는 거야. 익숙해지면은. 뭐 나타낼 게 없습니다. 요 그림을 생각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부분집합을 배웠다고. 네. 부분집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자, 전체 집합은 자연수래요. 그리고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4, 5가 겹쳤고 여기가 1, 2, 3이고 그리고 여기는 6부터 점점점 뭐 이렇게 많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얘기한 게 A 교집합 X는 X다. 네, 그러니까 A랑 X랑 겹치면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게 나온 거예요. 교집합일 때에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으로 생각하면 X 안에 A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큰 게 나오니까 겹치는 게. 자,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 겹치는 게 반대로 얘기했죠. 잠깐만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네, 죄송해요. 자, 반대죠. 지금 나왔다는 얘기인 건 작은 게 나온 거야. 교집합일 때에는. 네, 겹치는 게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A가 큰 거고 X가 지금 작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얘기했어요. 지금 잘못 얘기했어. 자, 그래서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얘가 아까 A차 집합 B였어요. 계속 나오죠. 지금 요거는. 자,
얘랑 x랑 합쳤더니 얘가 나왔던 얘기는 x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크단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x랑 a차 집합 b를 비교를 하면 이 안에 a차 집합 b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나타낸 거 보시면 여기가 안에 a차 집합 b가 지금 있다는 얘기죠. 네, 합쳐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a차 집합 b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a차 집합 b는 1, 2, 3이잖아요. 여기가 a차 집합 b였던 것 같아요. 지금 a차 집합 b가 1, 2, 3이었죠.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그게 a에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a가 있었고 x가 있었고 a차 집합 b가 있었는데 여기가 1, 2, 3이고 그 다음에 남은 거 a 전체가 4, 5가 밖에 있겠죠? 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개수가 뭐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한데 전체가 2의 5제곱, 원소가 5개여서 5개인데 포함된 거 빼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네, 그래서 2의 제곱이어서 4다 이런 느낌으로 푸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다. 설명은 여기까지. 그래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베이직스 앤 하 그거 가지고 오시면 네, 그거 풀도록 하겠고요. 서영이는 풀어오시고요. 베이직스 앤 하 1-3번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근데 a는 2의 배수고요. 그럼 써놔야죠. 얘는 1부터 10까지, 얘는 2, 4, 6, 8, 10, 얘는 3, 6, 9 됐죠? 자 그럼 b가 3, 6, 9죠? a의 여집합 이게 a니까 a의 여집합은 그럼 뭐예요? 1, 3, 5, 7, 9. 1, 3, 5, 7, 9 b에서 얘 뺀 거잖아. 얘에서 얘 뺀 거죠. 그러면 겹치는 것만 빼질 거 아니에요. 3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9 없어지죠. 그러니까는 6 하나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이죠. 개수잖아 지금. n 가로 개수인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요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정리해 보니까. 이해는 될까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막 쓰지 마시고요. 중괄호도 좀 이쁘게 쓰시고요. 이렇게. 네. 저는 그냥 막 이렇게 쓰지만 네. 여러분들은 좀 이쁘게 쓰시고요. 자, 2-2는 자 확인해야 되는 게 이게 A차 집합 B잖아. 네. 얘는 A 합집. 자 이거를 분배 법칙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근데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이게 더 보기가 편하네요. 자 그러면은 A 합집합이 여집합이라 그랬으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전체가 있으면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고 D이고 그 다음에 AH고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러면 여기만 남죠. 뭐 남았어요? B, C, D, E, F, G 이렇게 남았잖아. 네. 끝났잖아. 여기 구하는 거 아니야? B, F, G가 남았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콤마 쓰시면 안 된다. 저도 모르게 쓰고 있죠? 네, 자, 콤마는 쓸 수 없다. 집합 B-1에서 그래, B-A가 여기잖아요.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렸죠?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써놓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A 교집합 B, 여기는 B 빼기 A, 여기는 A 빼기 B, 여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위치에 이렇게 식을 써놓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1번이요. 어디냐? 3-1번. 네, 얘는 왜요? A에서 B를 뺐더니 2가 남았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없어져야 되는 애들, 얘네들은 다 이쪽이랑 빼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이너스 3은 있으니까 볼 필요가 없죠. 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있는 게 얘가 6이고 지금 얘가 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끝난 거 아니에요? 연립방식 하면 되잖아. 아니 근데 2A 빼기 B가 지금 6인 거고 A 빼기 2B가 0인 거잖아요. 네. 연립방식 하면 되잖아요. 잠깐만요. A는 4. A가 4 나왔어요? 네. 그럼 A가 4면 B가 2. B가 2. 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구하는 게 뭐야? A, B 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끝나는 거잖아. 어. 왜 또 뭐 또 혼란이 또 왜 오고 그러세요? A, B랑 겹치는 게 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 쪽에도 2랑 6이 있어야 되고 B 쪽에도 지금 2랑 6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는 있으니까 6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무조건 6이죠. 안 되겠어요? 네. 5-2번은 전체 집합이 이거고 A, B, X에 대하여 A가 2, 4, 6이고 B가 1, 8이고 근데 A에서 X를 빼면 A가 되고 그 다음에 B에서 X를 빼면 공집합. 자, 이 얘기는 B에서 X를 빼면 공집합이라는 얘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X가 더 크다. B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같거나 크고. 같은 거죠. 같거나 그치. 클 수도 있죠. 네가 얘기한 대로. 자, 그래서 B가 1, 8이니까 X는 무조건 1, 8이 있어야 되는 애야. 이건 이해되시죠? 예. 네. 근데 거기에서 얘기한 대로 네. 더 다른 원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어차피 기준은 앞에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애는 지금 X를 뺐더니 자기 자신이 됐다는 얘기는 X랑 A랑은 서로 네, 겹치는 게 없는 거죠. 공집합 관계에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X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집합 X의 개수? X가 몇 개 나올 수 있냐? 예. 그러면은 1, 8 포함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2, 4, 6 이건 제외하고 안 겹치는 거 1, 8 포함하고 그러면은 원래 전체가 지금 몇 개였어? 1부터 8까지여서 8개였는데 겹치는 거 3개 빼고 그 다음에 2개 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죠. 2의 세제곱이 나오니까 답이 x의 개수는 부분집합을 구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냥 원소 3개 다 쓰란 얘기 8개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확인을 해치고 여기가 몇 회? 126. 맞네.